그 뭐지? 지난 시간까지 오지게 그지 같은 거 했어요. 뭐 이렇게 비율 관계 막 하면서 막 비율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성질? 그 성질을 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방부등식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냐? 최대 최소하고요 방부등식을 하긴 하겠습니다. 그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를 보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할 생각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약간 3점짜리나 약간 쉬운 4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그래프 동그래프.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을 해봐. 28번을 볼래요? 12번? 28번?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런가? 그럼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9번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야. 근데 30번 봐봐. 얘는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죽겠는데? 이 생각이 들 거잖아. 그죠? 그냥 그런 생각이야. 진짜로 그냥. 그거야. 되게 단순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약간의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라는 건 약간 그 정의역 부분, 정의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쪽은 이렇게 하자. 진수 또는 지수. 얘가 1차식 형태, 1차식 형태. 그죠? 그러니까 요게 1차식 형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x 플러스 3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그라고 쓰고 만약에 3에 2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런 형태. 여기 1차식 같은 형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건 안 그리건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죠.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1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합성함수 별로 안 좋아하지 않니? 별로 안 친하잖아, 그죠? 그지? 내가 너네가 지금 별로 안 친한 것처럼 별로 안 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보는데 로그 3의 x 동그라미 x제곱 빼기 3x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하나도 벅찬데 얘랑 얘를 같이 하래. 너나 하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거는.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면 돼요. 이쪽은 진수나 지수가 그러니까 2차식이나 혹은 약간 절대값, 그러니까 약간 절대값은 근데 그릴 수도 있긴 해 사실. 그러니까 로그라고 쓰고 절대값 x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의 절대값 x 같은 게 얘도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뭔가 절대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릴 수도 있고 못 그릴 수도 있지만 그냥 안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치환하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돼요. 같은 것이 반복돼요. 같은 것 반복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파트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같은 거 반복하는 건 당연히 치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수나 지수가 2차식이나 절대값이 나오는 건 얘를 먼저 보면 이거 먼저 해석합니다. 얘를 먼저 해석해요. 얘는 뭐냐면 이쪽은 이거 먼저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살짝 조금 이렇게 약간 응용을 좀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fx 형태예요. A의 fx 형태. Y는. 그러니까 이 fx 쪽이 좀 복잡해지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좀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야. 이렇게 되거나 또는 그러니까 로그라고 쓰고 A의 fx가 되겠죠. 이쪽은 fx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 거지. Y는 이런 형태.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fx를 먼저 생각해. fx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뭐냐면 2차식이 된다거나 절대값 함수에 관한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얘도 이게 있겠죠. 여기에 최대가 있을 거고요. 이쪽에 최소가 있을 거예요. 최소. 이걸 먼저 구한다는 얘기죠. 얘는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인데 그럼 이제 이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 a의 fx 제곱이라고 a의 fx 제곱 이걸 가지고 보는 거죠. 여기서 보는 거야. 자, 또는 이쪽 이렇게 되겠죠? 로그 a의 fx를 보는 거야. 자, 근데 이걸 볼 건데 그럼 얘는 내가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게 정상과 또라이거든요. 너무 좀 약간 유치하긴 한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자, 정상과 또라이야. 그래서 얘가 a가 1보다 크면 정상이고요. 1보다 작으면 도라이였거든요. 이거야. 생각보다 논리적이다? 좀 기분 나쁜데 논리적이야. 이게 정상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쪽은 fx가 최대일 때가 있고요. fx가 당연히 최소일 때가 있을 거야. 얘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럼 그걸 봤을 때 정상이야 이거는. 도라이. 알겠죠? 그죠? 쓰기 귀찮아. 이렇게 하는 거야. 창피하니까. 최대면 정상이니까 y 값도 최대야. 그대로 가요. 그 다음에 얘가 최소면 y 값은 최소로 갑니다. 똑같아요. 같이 가는 거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 지수가 커지거나 진수가 커지면 y 값 자체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 y 값 자체도 커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일 때 그냥 그런 거고요. 증가함수니까 이게 0과 1 사이 감소함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갔을 때 그럼 여기는 x값, 그러니까 지수나 진수가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쪽은 반대예요. 그래서 또라이야. fx, 얘가 최대일 때 반대로 y값은 최소가 되는 y값 최소.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x가 이쪽은 최소가 되면 반대로 y값이 이쪽은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정상과 도라이. 정상과 도라이. 그냥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시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는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이것만 파악하면 돼. 증가인지 또는 감소인지만 판단해. 감소인지. 이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거 판단. 어차피 범위 나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로그라고 쓰고요. 너 좋아하는 수 있니? 2? 너 좋아하는 수 있어요? 3? 2에 자 이쪽은 마이너스 3x 그 다음 플러스 5 여기 갑자기 마이너스를 붙였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함수는 감소함수일까 아니면 감소함수일까? 감소야? 무슨 얘기냐? 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지금 얘가 무슨 가함수니? 증가함수잖아.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했어. 그럼 x 대신 마이너스 x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던 그래프가 얘는 마이너스 x면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잖아. 어디 가지? 자, 이렇게 있던 함수가 대칭 한 번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보면 너네 표정 안 돼. 자,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오른쪽 끝이 위로 가다가 오른쪽 끝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칭 한 번 할 때마다 증가함이 바뀐다 그랬거든요. 그럼 한 번 더 했잖아. 그럼 다시 거꾸로 뒤집어 까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시 증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1부터 x가 5까지 있다? 그러면은 맨날 얘기하지만 미술 잘해요? 미술 잘하니? 좀 하는 것 같은데? 너 미대 가려는 거 아니죠? 미대 갈 건 모르겠다. 자, 그럼 아니면 하시면 돼요. 진짜로 최대치수 구할 때. 아니 이게 이렇게 꺾이든 저렇게 꺾이든 우리는 알바노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운 문제다. 그냥 우리가 뭐 어떤 그런 규칙을 알아야 된다? 그럼 당연히 얘를 이렇게 꺾이는지 저렇게 꺾이는지 점근선이 이렇게 오는지 점근선이 이렇게 오는지 알아야 돼. 습습후.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최대치수. 그냥 증가니까 이거고요. 1부터 5까지니까 여기 1이고 여기 5라는 거. 그래서 1일 때가 최소고 5일 때가 최대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냥 증가 감소만 판단하셔가지고 저렇게 대충 그리고 그 범위만 집어넣어주면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돼요? 알겠죠? 그냥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치환하는 경우에 여기는 반드시 범위
자꾸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아. 어떤 아이돌이었나? 걔가 막 그 외모 체크인가 그런 거 있잖아. 막 소리 지르던데. 그거 자꾸 이렇게 범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은 그죠, 점수 체크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A X제곱 같은 경우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하면 t가 0보다 크다. 어떤 그런 범위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약간 노파심이 또 드러나긴 하는데, 그럼 이게 좀 고1 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대충 살펴봤을 때 약간 고1 때 고1을 좀 안 다니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얼핏 들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연유로 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2차식이 많이 나와요. 2차식이 많이 나와요. 얘는 거의 그냥 고1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홀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최대 최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이거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또 얘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모든 걸 다 이걸로만 생각을 하시길래,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제한 범위가 없을 때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얘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없을 때와 제한 범위가 있을 때로 반드시 좀 기억을 하세요. 제한 범위 있을 때. 이걸 좀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엄청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대략적으로만 꼭 필요한 것만 할게. 자, 그럼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그냥 자신 있게 얘는 뭐냐면 꼭지점만 구하세요. 이것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은 이거죠. 최대 또는 최소 중에 한 개만 가집니다. 한 개만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윙크하는 것처럼 역겹긴 한데, 그럼 여기서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한 계수가 음수면 최대가 나오는 거고, 양수면 최소가 나와요. 근데 얘는 사실 도그나 이게 맞나? 카우나 다 맞추는 거 아니겠니? 다 맞추잖아 얘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제한 범위가 있을 때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한 범위 있을 때는 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프로 가세요. 그래프로 가시면 됩니다. 제한 범위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되게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그 방부등식 할 때도 그 근의 개수를 셀 때 무조건 판별식을 사용하거든요. 판별식을 쓰다가 점수가 판별될 때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한 범위가 있고 없고를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되게 제일 단순하게 가시는 게 맞고요.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랑 되게 친해지세요, 제발. 너네 프리 그 노트에 이것만 있는 걸 바라지 않고요. 이렇게 있다가 사실 이렇게 좀 해줘. 그래프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려달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래, 내가 백날 얘기해봤자 사람은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럼 근데 약간 바뀌면 점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제발 그래프랑 좀 친해지세요. 부탁드릴게요, 고객님들죠? 자, 진짜야. 하루 1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프를 1분만 그려보자. 약간 이런 식이야. 진짜 제발 그래프를 그리세요, 제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끊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끊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끊길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가져갈 거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고1 거야, 고1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애매한 걸 좀 정해야 다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마 어차피 치환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뀔 거고요. 보통 2차식이거나 절대값 스타일 어떤 그런 형태니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짜잘한 걸 체크하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최대 최소는 얘기 끝이야. 얼마나 쉽니?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종종 예를 들어서 산술기하 같은 거 나와요. 산술기하. 산술기하. 잠깐만. 그래 그치? 너 산술기하 알아요? 대충? 너 산술기하 알아요? 그래요? 아는 되니 따로? 뭐 따로 할 건 아닌데, 자 앞으로 그냥 하자. 괜히 또 불안하니까 그냥 하자. 몇 분 안 걸려 어차피. 자. 됐습니다. 이제. 산술기하가 그 나오는 형태가 되게 좀 많이 나오는 형태가, 아마 지수로그 쪽에서는 역수의 합일 거야, 역수의 합. 근데 이제 산술기하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해요. 절대 약간 그 절대값? 항등식? 항등식이 약간 등식 쪽에 그 있다고 치면 절대 부등식은 부등식계의 항등식이에요. 아 뭐라고 해야 되니? 부등식계의 항등식? 항부등식이라 해야 되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이. 그럼 봐봐. 아 그래 이거부터 해볼게. 실수는 그치 뭔지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실수 뭐예요? 낄낄. 자, 내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실수 기억하니? 내가 뭐라고 했는지?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물론 얘는 내신용이라 해야 되나? 흔히 그래. 제곱하면 용도 하나 같은 거. 이게 실수야. 고등학교 범위 내에서의 실수. 그 형태가.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양수 조건이라는 게 산술계에서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루트 A라는 건 얘를 제곱하면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양수 아니에요? A가 양수래요. 그럼 루트 B도 이쪽은 제곱하면 양수니까 이거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 아니야? 그럼 실수 두 개를 빼도 무슨 수일까? 실수죠. 그럼 자, 근데 이것도 하면 또 너네가 이렇게 하면 또 제곱하면 또 무슨 수야 하면 또 실수야라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실수 빼기 실수니까 무슨 수예요? 실수죠. 그럼 걔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뭐가 같은 거야? 이게 약속 아니야? 제곱하면 0보다 커나 같은 게 실수라며. 그럼 이거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항상 0보다 뭐가 나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절대 부등식이야. 근데 이렇게 쓰는 건데 중요한 건 얘를 전개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배 루트 곱이 항상 0보다 뭐가 많을 거다? 크거나 같을 거라는 얘기야. 항상 돼요? 그럼 그게 이거죠. a 더하기 b가 항상 2배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산술기하잖아.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지만 이게 산술평균, 이게 기하평균이야. 그럼 얘가 무슨 차 중앙이니? 등차 중앙. 얘는 무슨 비중앙이에요? 등비 중앙이에요. 근데 이렇게 계산 안 하고 이렇게 계산해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거고요. 언제 성립하는지가 겁나 중요한데 그때가 딱 최소값이 될 때야. 합의 최소값이 되거나 곱의 최대값이 될 때야. 그때가 뭐냐면 등호를 만족할 때야. 등호를 만족할 때이기 때문에 등호를 만족할 때가 여기 있는 얘를 만족할 때가 뭐냐면 얘가 여기 돼요. 돼요? A랑 B랑 뭐 할 때? 같을 때. 그래서 같은 그 상황은 얘네 둘이 뭐 할 때가 최소다? 같을 때가 최소라는 얘기죠. 돼요? 오케이? 아마 이건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할 건데 그냥 이걸 좀 기억해요. 제발 이거 양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발 양수 두 개의 합은 항상이야. 항상. 얘는 뭐냐면 2배 루트 곱보다 커 낫다. 돼요? 요거를 그냥 기억하세요. 진짜야. 그냥 뭔가 그냥 A 더하기 B가 2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생각보다 안 쓰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양수 두 개인데? 그럼 그냥 항상 2배 루트 곱보다 커나 낫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게 약간 실전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두루곱 이런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 나는 그냥 쓸 거야. 이렇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그런 거 있잖아. 되게 많이 나오는 형태는 이겁니다. 역수의 합이야. 그러니까 지수로그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건 역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얘가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걸 치환할 때가 있다고. 자,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a는 양수일 거거든. 안 그러면은 뭐 어떤 규칙이 성립 안 할 거니까. 그러면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거든요. 그럼 양수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어머나 항상 2배 루트 곱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어떤 범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얘를 써주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0보다 크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수 두 개가 나오는 순간 산술기하가 아닐까를 살포시 의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뭔가 이거랑 최대값, 최소값이랑 연관되는 무언가가 나오면 생각보다 산술기하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실전적인 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는 이런 거죠. 얘를 할 때. 근데 만약에 수능에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개쓰레기거든요.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 얘를 보잖아? 역수야! 이러면서 그죠? 좀 친해 이러면서 그죠? 이 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무슨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돼요? 그러니까 치환을 하기는 하되 이쪽은 그냥 t라고 치환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양수 두 개를 더한 거기 때문에 산술기에 만족하니까 항상 2배 곱, 2배 루트 곱보다 커 낫으니까 이쪽은 2보다 커 낫다는 얘기죠. 돼요? 치환할 때 그 차이는 있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됐고 문제를 봅시다. 29번. 못 푼다는 거 아니야. 자, 29번. 로그 2분의 1. 이게 뭐냐 이게? x 빼기 a. 그다음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얘를 이걸 보고 이 생각하라고요. 감소입니다. 또라이 미시니까. 이렇게 쓰라고 제가. 누가 안 해 이거. 뭐 6번인데 뭐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옵니다. 끝인 거지 뭐. 그럼 최대값 3이니까 2 대입한 게 3인 거고요. 최소값 1이니까 5 대입한 게 1일 거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굳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뻔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게 감소인지 증가인지만 가지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번으로 가요. 30번. 이게 치환인 거죠. 이게 그냥 치환이야. 그러면은 얘가 y 이퀄 로그 3의 x 뭐 이런 거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그냥. 자, 그다음 여기는 로그 3분의 1 x.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배 로그 3 x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얘를 그냥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거 역수 취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t인 거죠. 마이너스 t. 근데 t로 바꾸면 제발 얘가 x가 1부터 81까지니까 1은 0이고요. 81 대입하면 1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모르는 거였는데 이건 내가 모르는 건데 아는 걸로 바꾸는 거지. 단 0부터 t는 4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위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때 최대값을 라지에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했으니까 이차함 수약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1일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0부터 4까지면 가까운 데가 0이고 좀 먼 데가 4는 거죠. 4 이렇게 그려. 그러면은 1 대입한 게 최대, 4 대입한 게 최소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딱히 별거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4점짜리긴 한데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번이에요. 33번. 33번. 자, 요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이게 그거죠. y 이퀄. 그냥 있으면 좀 그러니까 3의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3의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3의 x제곱분의 9가 되는 거죠. 이거지 뭐. 이거 보고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수합이네? 그래서 이게 항상 2배 루트 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 1 있으니까 플러스 1 더한 거보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끝난다가 되는 거지. 별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 넘어갑시다. 넘어가자. 자, 그러면은 어디 갔니? 35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딱히 크게 그거 할 건 없어요. 자, 그러면 35번은 fx가 이거라고 합니다. 2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죠. 자, 이거의 최소값이 사요. 최소값이 사요. 최소값. 얘가 사람이다. 근데 여긴 0부터 3까지 돼요. x가. fx의 최대값 구하요. fx 최대값. 자, 이게 이거죠.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속으로 이 정도는 껌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얘를 여기 얹으면 애매해져요. 이런 거 그냥 GPT한테 부탁하세요. 그래프 좀 그려줘.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내가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나? GPT가 좀 뻥이 심해요. 되게 아는 척 오지게 하고요. 되게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데 저한테 전해주더라고. 그렇잖아. 내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래. 그러더니 수학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 사람에 속하는 거래. 지우고 싶었어요. 지워지고 싶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실제 구독자 수는 몇 명이군요. 이러면서 그런 것으로 보아 제가 거짓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러는 거야. 슬픕니다. 10만 명이면 여기 없을 거 아니야? 그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띠링띠링 하면 되는 거잖아.
100만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가자! 이러면서 그죠? 그럼 되잖아요. 그죠? 괜찮은데? 그런 것도 그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재료를 펴야 되기 때문에 이겁니다. 찍어요. 찍고 여기 있잖아. 이거부터 시작해. 얘부터 시작해. 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하죠. 최대 최소. 얘를 먼저.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린다고 했을 때 그래봤자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부터 먼저 가자고 그냥.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이 2니까 0부터 3이면 여기가 0이고 이쪽은 3이겠지. 그러면은 0 대입한 게 가장 작을 거니까 이쪽은 A가 될 거고요. 2 대입한 게 제일 클 거니까 8에서 4 빼면 4고 얘가 A 플러스 4가 되겠죠. A 플러스 4. A 플러스 4. 그럼 얘가 A 플러스 4고 이게 A가 되겠죠. 근데 이건 정상이죠. 정상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전체의 최대값과 전체의 최소값은 여기다가 A 플러스 4를 얹은 거죠. 이게 최대. 전체의 최소값은 여기다가 A를 얹은 거니까 2의 A승이 되는 거죠. 위에 제곱. A가 2니까 2의 6승이니까 6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냥 그런 식이니까 어렵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괜찮아요. 이제 뭐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어디 갔니? 79번. 79번. 이걸로 좀 가봅시다. 79번. 이런 게 그런 거죠. 79번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치환해서 뭔가를 좀 가는 그런 형태의 그런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7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fx가 4의 x 마이너스 a승, 그 다음 쪽은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 빼기 a승, 그 다음에 얘는 이게 x는 마이너스 5에서 x는 마이너스 5에서 그냥 x는 5구나. 이쪽은 최소값 b를 가는 최소 b다. 이걸 갖는다 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값 거래. a 더하기 b가 얼마니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치환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잘 얘를 좀 생각해주면 괜찮지 않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 모르니까 뭐 어떻게 이거를 그냥 이거 2의 x제곱이라는 거를 t라고 치환할까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를 t라고 치환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얘는 0보다 크다고 쓰셔야 될 거라는 거죠. 양수의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뭐 이제 얘를 A랑 B 이런 게 나와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는 뭐냐면 이런 게 되는 거죠. 4의 마이너스 A T제곱. 일단 마이너스, 자 이쪽은 8이고요. 8에다가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뭐냐면 이쪽은 T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뭐가 있겠니? 이런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y는 얘라는 그래프가 될 거라니. y는 얘라는 그래프. y는 얘라는 그래프.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최고치한 계수 양수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0보다 크다, 0보다 큰 쪽 이렇게 딱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쓱 가서 뭔가 여기 딱 이게 0 되는 게 이쪽 0이 있을 거고 여기도 무언가가 있을 거란 이야기야. 되니? 근이 있겠죠?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너무 이 앞에 보이는 게 너무 불쾌해서 그래요? 그지? 자, 하여튼간 그럼 여기는 이제 묶어주는 거죠. 이쪽은 2의 마이너스 a승이다라고 딱 생각하면 그죠? 자, 그럼 이쪽은 여기는 2의 마이너스 a승이라고 쓰고 여기 t도 같이 있으니까 이거 t라고 묶어버리면 이쪽은 t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돼요? 보죠? 이거 이끌려. 오케이? 됐니?
그쵸? 이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0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얘가 0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t 값은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은. 자, 얼마냐 이게? 넘어가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a 승분의 8입니다. 그럼 굳이 얘를 좀 깔끔하게 쓰자면 얘가 그냥 플러스로 바뀌면 역수가 될 거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2의 a 승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2의 a 승. 그럼 얘가 8 곱하기 2의 a 승이라고 쓰면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얘를 내리면 돼. 얘를 내리면 돼. 이게 최소값이야. 얘가 최소값이야. 이놈이 최소값이라니까 얘가 최소값이야. 자, 그럼 여기는 그놈의 절반이니까 4 곱하기 2의 a 승일 때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t라고 치면 돼요? 오케이? 나만 되는 거니 혹시? 아니 2의 x제곱 t라고 치환해서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럼 0보다 큰 쪽이니까 뭐 어떻게 이렇게 쓰는데 그럼 이거를 4의 x제곱이라는 거는 t제곱이니까 이렇게 쓰고 남는 게 4의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앞에다 쓰신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했으면 얘가 t고 2의 마이너스 a승에다가 8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냥 그거지 뭐. 그럼 여기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뭐 묶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앞에 되게 거추장스러운 게 있잖아.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여기를 가지고 묶어준 거죠. 그냥 보이는 걸로 2의 마이너스 a승하고 t를 가지고 묶어주면 남는 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t를 가지고 그러니까 t에 관한 어떤 그런 그 함수를 그릴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얘가 0일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a제곱이 8일 때 이거 분의 8 그러니까 t가 2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8일 때 얘가 0 되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2의 마이너스 a제곱 분의 8이라고 하면 이게 음수지수니까 역수잖아 역수. 그래서 얘가 뭐냐면 그냥 8 곱하기 2의 a승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8 곱하기 2의 a승 바뀌면 여기서 이렇게 절편인데 최소값은 그 가운데에 나올 거 아니야? 이차 함수는 항상 대칭성을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절반일 거니까 4 곱하기 2의 a제곱이 t 값일 때 그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됐어? 그럼 됐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겁니다. 신난다. 자, 봐봐. 4 곱하기 2의 a승이 t일 때 이 그래프가 최소를 가져. 최소야. 최소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 t가 얘인데 그때 x값이 5라고 했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그때 x값이 5잖아.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5를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2의 5승이 얼마니? 32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32. 맞잖아. t가 얘일 때 최소로 간다며. 근데 그게 x가 5일 때라며. 그러면은 t하고 x와의 관계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얘가 t인데 아까 얘가 t였는데 t가 얘일 때가 최소인데 그게 얼마냐면 5 대입하니까 32가 되고요. 그러면 4, 8, 32에다가 2의 3승이니까 그러므로 a는 3이다. 다시 말하면 x가 5일 때 a는 3일 거다라는 거죠. a가 3이다. x가 5일 때 a는 3이다. x가 5일 때 a는 3이다. x가 5일 때 a는 3이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봤을 때 a가 3일 때니까 이쪽은 32를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럼 이쪽에 있는 이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파악해서 이렇게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y는 얘라고 y는 얘니까 여기다 3을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쪽은 8분의 1이야. 8분의 1이야. 8분의 1. 자, 여기 t가 있고요. 그 다음 쪽은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쪽은 8분의 1t죠. 8분의 1t. 8분의 1t 빼기 8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봤을 때 t 값이 뭐냐면 이쪽은 32일 때. t가 32일 때 최소니까 32를 대입하면 여기다 32를 대입하시고요. 여기다가 32를 대입하니까 이쪽은 4고요. 여기는 4 빼기 8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한 결과가 이쪽은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되니? 오케이? 그래서 최소값은 뭐냐면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최소값 마이너스 16.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16이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얘를 좀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문자가 많아서 헷갈리긴 하는데 걔를 가지고 어쨌든 따져보면 치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의 a제곱도 기분 나쁘면 그냥 2의 a제곱을 그냥 k라고 치환해. 그러면 치환하면 되잖아. 이거 해가지고 그럼 4의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이쪽은 k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t제곱이 되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이쪽은 얼마냐? 8을 쓰고 여기는 t가 되고 여기는 k분의 1이니까 k분의 8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 y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지만 귀찮아.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낫지. 나만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80번이긴 하거든. 80번? 아니야 이건 좀 쉬었다 하자. 이건 좀 쉬었다 하고 이제 됐어. 이제 다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이렇게 할 만한 게 있나? 다음에 최대 취소를 할 때 됐다? 그냥 앞으로 쭉 갑시다. 앞으로 쭉 가서 그 방부등식 쪽지 방부등식 그쪽으로 또 좀 갑시다. 방부등식. 그래서 어디를 피시냐면 먼저 자 그 17페이지를 피세요. 17페이지 이거 피시면 17페이지 자 좀 쉬었다가 뒤에 거 문제 풀 거예요. 그거 최근에 나왔던 거라서 할 만한 거 같아요. 지수 로그 방부등식 이거 간단한 것만 하고 좀 쉴게요. 방부등식 가장 또 단순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 그래프 OK 형태. 두 번째 이쪽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형태라고 봐도 무방해요.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진수나 또는 지수가 1차식 형태입니다. 1차식 형태.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합시다. 좀 더 약간 단순화시킵시다. 그냥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뭐냐면 그 A의 fx라고 쓰고요. 이쪽은 A의 gx라고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거 이퀄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는 자 로그라고 쓰고 A의 fx 이런 형태 있으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로그 A의 이쪽은 gx.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상태야. 그리고 그게 아니면 뭐냐면 그냥 같은 것이 반복되는 같은 것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쉽게 그냥 비교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냥 비교하기 좀 애매한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마찬가지야. 그냥 얘를 가지고 fx = gx라고 그냥 얘만 따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을 못 풀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 로그도 이렇게 fx = gx라고 쓰는데 제발 자 진수 조건이라는 걸 제발 체크해. 진수 조건. 그래서 항상 얘는 0보다 크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든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 사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쓱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로그 할 때 그게 좀 제일 좀 중요한 느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디 있는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58번 같은 거 있죠. 58번 같은 거. 58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다. 2의 x 빼기 4승 이퀄 2분의 1에 만약에 뭐 x 빼기 2승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1번 같은 상황이. 그러면은 뭔가를 똑같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면 얘를 2라고 쓰고요. 2 빼기 x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얘네만 가지고 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얘네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좀 써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쨌든 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 로그 할 때 진수 조건 얘만 좀 굉장히 주의해 주시면 괜찮지. 조건이 뭐야? 자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것이 반복되는 건 당연히 이쪽은 치환을 할 겁니다. 치환. 당연히 이쪽은 범위를 체크하죠. 범위 체크. 그래서
약간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거나 뭐 절대값 같은 이런 게 나와. 절대값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등등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근의 합이나 또는 곱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뭐냐면 모와 계수의 관계를 쓸 거예요. 이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오면 항상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쓸 때는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로 그냥은 안 되거든. 이런 거는 그냥 못 푼단 말이야. 그냥 못 풀어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어떤 다항함수 쪽 방정식 형태를 바꿔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만약에 뭐 로그라고 쓰고 2에 뭐 x가 있는데 그 제곱이 있어요. 그다음 마이너스 뭐 3이라고 쓰고 로그 x가 있어요. 2x. 그다음 플러스 2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그럼 이대로 못 푼다는 거죠. 돼요? 물론 저는 풀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를 풀 때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t라고 두고 치환을 할 거란 말이야. 돼요? 그렇지 않아?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t제곱 빼기 3t 플러스 2는 0이란 방정식이 될 거거든요. 돼요? 아, 2차 방정식이네? 근계수를 쓸 수 있겠네? 그럼 만약에 이 방정식을 내놓고 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막 와! 이러면서 그러죠. 3이네? 3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제발. 이거는 신경 쓰는 얘기죠. 딴 건 몰라도. 그러니까 제발 얘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x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거든요. x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 x일 때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얘를 가지고는 근계수를 못 써요. 그래서 치환을 한단 말이야. 그럼 치환을 하면 a의 x제곱이라는 걸 t라고 치환하는가 아니면은 로그 a의 x라는 걸 t라고 치환할 거란 얘기야. 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럼 이거일 때 근이야. t일 때 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t일 때의 이쪽은 어떤 근과 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여기의 근, t일 때 근은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라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는 t라는 여기서 t라는 건 로그 a의 알파와 로그 a의 베타라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보통 이렇게 될 거야. 두 근의 합을 구하라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구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거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a의 알파승 곱하기 a의 베타승을 써야 그래야 얘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돼요? 그래서 얘는 이걸 t로 치환했을 때 두 근의 곱을 사용해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 사용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외우지 마세요. 외워봤자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얻을 거면 두 개를 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돼요? 그냥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만약에 두 근의 곱을 구하래.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래. 그럼 여기서 딴 건 모르겠거든요. 근데 여기서 알파 베타를 쓸 거면 두 근의 합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 두 근의 합. 로그 a의 알파 더하기 로그 a의 베타를 써야 그래야 얘가 로그 a의 알파 베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쓰겠다는 얘기야. 아예 구할 거 아니면 아예 근을 구할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근을 구할 수도 있겠죠. 로그 2의 x 그다음 빼기 2 하고 로그 2의 x 그다음 쪽은 마이너스 이런 거 이퀄 0이 되니까 그럼 이때는 로그 2의 x가 2가 되거나 또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x는 뭐냐면 2의 제곱이거나 이게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구할 거면 곱을 하든 합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근계수로 접근할 때. 그래서 얘만 기억하면 돼요. 얘만. x일 때 근이 얘면 치환했을 때 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사실. 알고 있으면. 그럼 잘 안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쪽은 두 근의 합 사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를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야.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되는 똑같아요. 그냥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된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등식은
A의 fx가 있고요. A의 gx가 있어. 아까랑 비슷해. 최대수랑 비슷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쪽이 크다. 그럼 뭐 이렇게 딱 돼 있다. 혹은 뭐 로그 쓰고 뭐 A의 fx가 되고요. 이쪽은 뭐 로그 쓰고 A의 뭐 gx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이 뭐 크다. 혹은 같다. 뭐 이렇게 딱 돼 있다. 뭐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 하나는 두 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예 정상이거나 도라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야기죠. 은근히 울거먹어요. 약간 사골 같은 느낌이야. 정상과 또라이는 거죠. 자, 그래서 정상일 때는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도라이일 때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죠.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겁니다. 자, 단 제발 자 로그의 경우는 0보다 크다는 걸 제발 좀 연구했어. 0보다 크다. gx가 너무 크다. 이렇게 제발. 여기는 뭐냐면 똑같아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무조건 거의 틀린 애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제발 체크해, 제발. 그러니까 애초에 체크하고 가는 게 편할 걸 이렇게 그냥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거란 얘기죠. 되니? 알겠죠? 그냥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것 반복되는 건 치환이고요. 이제 범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이제 얘는 2차 부등식이거나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범위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것만 좀 더 기억하면 돼. 이것만. 자, 똑같습니다. 얘도 그거야. 뭐냐면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절대 부등식 항상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가 그 부등식이 항상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모든 실수 x에도 성립한다. 혹은 0보다 작다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똑같아요.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야지 기억을 잘할 거니까. 자, 제한 범위가 없을 때야. 이런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거 y는 얘라는 그래프랑 y는 얘라는 그래프 사이 관계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x축의 위쪽에 있거나 같으란 얘기니까 이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만나거나 중근이니까 얘는 그냥 이거야. 판별식이야. 제발 얘는 판별식이야. 애매한 거 정해줄게 그냥. 제한 범위 없으면 판별식이야. 제한 범위 없으면 판별식이야. 자, 근데 만약에 제한 범위가 있다. 별걸 다 해. 엄청나게 별걸 다 하거든요. 근데 그냥 제발 여기 그래프로 가세요. 그래프. 그냥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다른 그런 몇몇 가지 것들이 있어. 근의 분리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발 그래프로 가세요. 너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그래프를 끊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충 이렇게 돼 있대. 근데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래. 아니면 이렇게 바꾸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이쪽은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마이너스 1부터 x가 3까지래. 이 범위 내에서 얘를 항상 만족하래. 그럼 애초에 이렇게도 안 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때도 말했죠? 그래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하라고 오지게 얘기했고요. 계속 강조할 거고 쭉쭉 강조할 거 이거야 그냥. 그분을 찾으면 돼요. find 그분이야. 그래프 분리. 그래, 미안해. 자, 그래서 얘를 쓸 때 이걸 넘기라는 거죠. 마이너스 k라고 써요. 이게 편하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3이랑 0이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이 뭐 0이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쪽 어딘가 있거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여기 3까지니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3까지 이렇게. 그럼 항상 얘가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거면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장 쪼렙인 거. 여기에 가장 최소인 거. 가장 쪼렙.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빼기 3이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2거든요. 이거야. 그럼 그냥 얘가 이렇게 가르면 된다. 근데 여기까지 갈 수는 있으니까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이 y 값이 여기 있는 최소값인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런 범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렇죠. 이건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두죠. 제발 그래프로 가자. 그래프. 이렇게 가자. 이거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의 모든 것의 기본, 방부등식의 모든 기본은 뭐냐면 그리기 쉬운 두 그래프로 분리하자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뭐 따져보면 최대 최소나
방부등식이나 접근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꾼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차 함수라든가 절대값 함수라든가 이제 그런 형태들로 바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이 정도로 좀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방식으로 좀 가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 나오냐라는 건 좀 쉬었다가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명문제를 좀 더 풀겠습니다. 80번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뒤쪽에 좀 더 풀면 좀 애매한가? 하여튼 80번은 풀게요. 그럼 풀고 나머지는 좀 약간 생각해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삼각함수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근데 오늘은 아마 삼각함수 말고 삼각비를 먼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